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윤정도입니다. 자, 이제 3분기 잘 마감을 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쁜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9월에는 어마어마한 또 폭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3분기 시장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철에 접어들었죠. 3분기의 실적이 얼마만큼으로 나아질 것인지, 또 4분기 전망은, 또 2023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속속들이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4분기에는요, 지금까지 힘겨웠던 모든 어려움들 전부 이겨내고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박세영교 TV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하셔서 계좌 수익 시뻘겋게 물들이셔야죠. 남들은 3분기가 어려웠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요, 3분기 계좌 수익이 시뻘겠죠.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수익 범위, 계좌 수익 범위 전부 다 제대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되죠. 3분기에 이러한 수익 범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 조, 이, 방, 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선주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해도 여전히 적자인 업체들이 많이 있었죠. 원자력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완벽하게 개선되지를 못했어요. 거래대금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론은요,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방위 산업, 방산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러한 수익 범위들. 11종목인가요? 11종목? 그죠? 12종목인가요? 5종목, 9종목, 11종목이네요. 그러면 990%니까 종목당 평균 90%. 약하게 잡을까요? 오케이. 종목 최저 수익률 34%. 나머지 34%씩은 평균적으로 냈겠죠. 계좌 수익률은요, 34%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시장 7%, 6월 말 대비 7, 8, 9월 3분기에 시장 7%대 마이너스 형성했을 때 전체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수익률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34%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 수익을요, 4분기에도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시장 바닥 짚고 쭉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죠. 쭉쭉쭉 올라갈 때 이렇게 태양광, 2차 전지, 방산이 또다시 이끌어 줄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시세가 나올지 시황부터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황 보시면요, 8월 20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주말에 생방송으로 박세영교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스페셜 방송에서 주말마다 시황 20분, 30분씩 깊이 있게 해드렸잖아요. 8월 20일, 또 8월 27일, 또 9월 3일. 그러고 나서 박수영주 TV 23시, 24시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추가적으로 교육 잡아드리고, 그 교육 내용에는요, 금리, 또 환율, 또 유가, 외국인 수급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드디어 시데스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 CDS 프리미엄, Credit Default Swap.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또 지급 보증을 하는 금융 파생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2004년부터 시장에서 통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리먼 터졌을 때 또 2015년 그렉시트 때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됐었죠. 그래서 부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인데 이 지표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채권금리라든가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포함돼서 결국은 어떤 수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시장의 추후의 전망치를 볼 수 있고. 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22년도 1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58bp까지 올라갑니다. 58bp면 어떻게 되냐면요. 0.58%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치의 이자율을 형성시킬 때 0.58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황 어렵게 생각하시죠? 최종적으로는 CDS 프리미엄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웃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부도날 가능성 58까지 형성이 됐는데 58bp까지 형성이 됐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어때요? 미국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17년 이후의 흐름인데 21.50까지. 우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월등히 높네요. 어쩔 수 없죠. 미국은 뭐 세계 1위 국가라고 표현도 하니까. 그리고 영국입니다. 영국. 지금 뭐 영국의 파운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띠게 됐고 감세 정책에 의해서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도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켰죠. 그리고 나서 또 혼란이 있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일단 글로벌 모든 중앙 정부는 또 중앙은행은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그럼 부양책을 써야 된다.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럼 거기에서 채권 매입을 늘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다시금 주자.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더라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잡아낼 수 있다. 소매 판매를 다소 눌러놓을 수 있다. 어찌됐건 지금 정신없고 복잡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영국의 CDS 프리미엄도 49.25, 우리나라 58bp하고 뭐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만 윤정두가 웃고 있어요. 그 뒷부분의 얘기를 더 들으시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로 올라와 있죠. 독일 17.50,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 CDS 프리미엄 33.10 최고치인데 우리나라나 영국 대비해서는 낮죠. 또 러시아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러시아 기준. 러시아 기준은 사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이건 의미 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117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선진시장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 결론.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CDS 프리미엄이 국가부도 위험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내용까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와. 699bp, 700bp. 사실은 이거 더 올라가 있어야죠. 그죠? 699bp까지 올라왔었어요. 언제입니까?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699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평채가 5년 만기 외평채가 7%의 이자율을 준다 했을 때 겨우 발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졌던 거예요.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예요. 통화 수합이 아니고 수합에 대한 얘기. 크레딧 디폴트 수합, 신용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어서 위험 보증을 하는 그러한 파생 상품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60일까지도 올라섰던 이 내용의 기준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아니 하다못해 100bp라도 넘겨야 뭔가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에 하나 100bp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패닉에 빠질 수준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차분히 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개장 전에 07시부터 08시까지 혹은 오늘 당장의 기준에서 방송 맨 뒷부분에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내일장 공략주, 오늘장 공략주 전부 뭐 다 통용이 되죠. 10월 1일, 2일, 3일 금토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토일, 월 그러고 나서 10월 4일 화요일에 공략해야 될 종목이 어느 건가? 지금 방송 맨 끝자락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4종목 오픈해드리고 한 종목은 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5종목을 완전하게 한 종목 안 가리고 5종목 완벽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략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노란톡 내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엄청난 수익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마지막 거래일이 있기 전날 9월 29일 날 여러분들께 하이닉스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다들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안 돼. 끝나서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간 교육에서 또 개장 전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5종목으로 오픈해드리고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드려서 편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잡아드리죠.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수익 범위. 8월 마지막 거래에서 9월 마지막 거래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5%의 급등, DB하이텍의 4%의 급등, 하이닉스의 3.84% 거래량 수반하고의 급등, 하나솔루션의 3.24%의 급등. 물론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이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강세의 흐름, 또 누적 수익 범위의 흐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시가총액 4조를 넘겼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런 수익을 또 금양입니다. 성일하이텍입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간 금양, 성일하이텍, 금양 300%, 성일하이텍 뭐 70%, 80%의 이 수익. 그런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6월 말 또 7월 초 저점 대비해서 시장 300포인트 오를 때 그럴 때 수익이 조 단위에서 그런 종목 수익이 나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에서도 3천억 원 수준에서부터 5천억 수준까지 이런 수익 범위들. 또 마찬가지예요. 성일하이텍 2조까지 올라갈 때 그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이렇게 코스모와 1조 넘기는 그 흐름 속에서의 수익 범위들, 3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의 그 수익 범위들, 2차 전지주들, 폐배터리 관련 주들 그냥 9월 초순에 아주 피날레를 날렸죠. 그 수익 범위를 왜 못 가져가셨냐 이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2차 전지, 방산, 금양 2만 1,000원대 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 1조 2천억까지 올라갈 때 시가총액 8조 5천억까지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시가총액 14조 넘길 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 옥석 가리기 통해서 추가 편입하고 그렇게 되면 예선테크 같은 이런 상한가 종목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시는 얘기지. 이런 수익 범위를. 끝도 없어요. 9월 달이 힘들었다고요? 아이 거짓말쟁이들. 9월 초순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한가위 얼마나 따뜻하게 보내셨어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제 지금 이 바닥에서 다시 시장 300포인트 이상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시장이 못 돌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 주식을 하십니까?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습니다. 시장 어려울 거예요. 시장 1700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식은 이거 사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드시면 전량 매도해서 쉬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거 과도한데? 경기 지표 그렇게까지 안 나쁜데? CDS 프리미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장 다시 6월 말 7월 초처럼 그 바닥권에서 3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에 최소 300포인트 또 400포인트, 500포인트 오른다 생각하시면 주도주 잘 잡아내셔서 완벽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윤정도와 함께.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지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지식형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주력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편입하실지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황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주력이 될 건지 주력 업종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렸죠. 코로나19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금리를 올릴 때 언제였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이 당시 정점 5.25% 금리 찍고 금리를 내린 건 언제예요? 2007년 정확히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얼마 만에?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올린 거예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르다, 경기가 사실은 좋아졌다. 근데 굉장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찍 잡아줬으면 계속 연착륙이 잘 나왔을 텐데, 미국의 대선 영향이죠, 사실상. 대선 확정되고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경기부양책 2조 달러 뿌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니야 우리 금리 인상 안 해도 돼, 긴축 안 해도 돼. 그땐 연준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죠. 왜? 2조 달러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매파적인 성향인데 어찌됐든 그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애플이었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는 사실상 엑슨모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IT주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6월 말에 또 7월 초에 애플과 아람코의 이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코가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이런 흐름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견인했던 IT의 견인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업황이 분들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부분이 그 산업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산업이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 7월 저점 찍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월 5일에 다시 애플이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9월 25일 기준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20% 이상 애플이 위에 놓여져 있어요. 20% 이상.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시장은 고점에서 또다시 미끄러졌지만 고점 대비 똑같이 미끄러졌지만 전체 업종이 비슷하게 조정을 받은 거고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IT 쪽의 흔들림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신규폰 판매가 예상외로 저조하다? 오케이. 그렇다고 해도 9월 29일 기준에 마지막 전 거래일 기준에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 차이는 애플이 10%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입니다. 기술주가 여전히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 거품이 완전히 해소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경기 둔화다. 경기 둔화 이후에 지표는요. 지표 지금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 예? PPI 잡혔죠? 생산자 물가지수 잡혀줬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잡혀줬는데 근원에서만 조금 잡히면 돼요. 어떤 걸로요? 소매 판매는 여전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소매 판매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금리 인상이었죠. 그리고 PMI 같은 경우에도 되돌려주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경제 동향, 경기 동향을 어떻게 해석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윤정도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경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힘들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맞아 떨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전량 매도 쉬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둔화돼서 침체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윤정도 얘기처럼 지표가 멀쩡한데 특히 CDS 프리미엄 아주 멀쩡한데 아니 금리를 올리니까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유동성을 뿌려줘서든 뭐가 됐든 경기가 좋아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대처하자. 어차피 시장에 계실 거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실적주를 1차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평상시에도 제일 싫어했던 IT. 왜 싫어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 종목을 사서는 원금 회복을 못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많이 샀다는데 거짓말쟁이들.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대주주 지분까지 하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10% 미만 수준이에요. 그런데 무슨 개인이 얼마나 샀다고 금액 기준만 따져서 그런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 제한적인 내용의 보도자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IT의 실적이 그 어느 업종보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 하향된 것 대비 주가가 더 빠져서 너무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기준에 놓여져 있어요. 전망치가 다시 상향될 수 있는. 공급의 증가에 수요는 감소했다. 이게 아닙니다. 공급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됐다. 이겁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감소된 수요가 증가하면 개선되면 감소되어 있는 공급. 지금 재고자산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감소되어 있는 공급. 아니 맨날 들었잖아요.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 어쩌고 뭐가 어쩌고. 금세 바로 돌려집니다. 작년 8월에서 10월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 나와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적
무조건적인 실적, 자동차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LG화학의 실적 플러스 왜? LG에너지솔루션에 더 이상 돈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95년부터 돈을 여기다 다 갖다 쏟아부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쏟아부어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개선폭이 어마어마하죠. 기초소재 경기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보호해서 해제, 블록들에 대한 내용까지. 저게 주력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한번. 실질 영업이익, 순이익, 하이닉스의 기준, 영업이익, 순이익, 현대차의 기준, 영업이익, 순이익, 기아차의 기준, 내년 예상치의 기준, 거기에 LG화학의 기준. 실적 줍니다. 무조건 실적 줍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70조를 넘겼던 종목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종목이 장중 시가총액 24조까지 깨져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던 셀트리온이 10위권 밖으로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미가 제한적이에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영업이익 10조인데 시가총액이 37조 7천억이 말이 됩니까? 어찌됐건 현재 영업이익이 11조인데 60조가 말이 됩니까? 실적 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실적주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6월 말 대비해서 9월 30일 종가까지 63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3분기에 7, 8, 9, 3분기에 시장은 마이너스 7.59%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실 수 있는 IT 시장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1%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원금 회복해, 그 생각만 여러분들이 버리셨다면은 시장 대비 1% 눌림 폭에 방어가 된 거예요. 6월 7월 저점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LG가 그 무거운 게 물적 분할 악재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플러스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유 현대차 무거워서 되겠어?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려질 때의 고점 하이닉스 7월 초 바닥 찍고 돌려진 게 20%를 넘겼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바닥 찍고 돌릴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이 10월 초가 될지 아니면 이미 9월 달 마지막 바닥으로 인식을 잡을지 거기서부터 300포인트, 400포인트 올려질 때 지수가 올려진다는 거는 이런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가겠어요? 실적이 없는 대형주가 가겠어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 가겠냐고.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7.59 빠지고 코스닥이 이렇게 9.76 빠질 때 하이닉스의 하락률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1% 더 빠지고 방어가 됐다는 거예요. 6월 말 7월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릴 때에도 그렇게까지 소외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기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일 때 오히려 플러스고요. 여기서 되돌릴 때 그러면 32%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력주 가지고 계신 그 다음엔 뭐예요? 문자 빨리 보내세요 지금. 나도 이런 수익 가져가고 싶어요. 문자 보내시라고. 나도 미국 정책주, 국내 정책주 이게 뭡니까? 친환경. 미국의 민주당은요. 친환경이잖아요. 전기차, 그에 따른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와 태양광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의 기준에 장거리 미사일, 국내 정책의 기준이죠. 항공우주청,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청,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추진체에 대한 내용, 그 추진체의 기준이 장거리 미사일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국가들의 무기 수입 증가, 그 부분에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이제는 선진 시장에 점점 발을 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 그 내용과 함께 태조 이방원 할 때 우리는 원자력 안 보고 조선 안 봤다 그랬잖아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남들은 8월 5일 날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여진 건 8월 5일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죠. 그 이전엔 검색하면 다 뭐 역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 주식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이 히트를 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8월 5일부터였어요. 우리는요. 무슨 8월 5일이야? 7월, 또 5월, 또 2020년 그때부터 다 들여다보던 종목들 아닙니까? 전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태양광, 2차 전지, 2차 전지, 방산. 저수익 범위를 오롯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3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이렇게 많은 횟수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고, 이렇게 많은 횟수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장 전 말고 노란톡에서 장중에 43거래일, 18거래일, 30거래일 동안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노란톡에서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65회, 28회, 52회를 오픈해드리면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6월 말 종가 대비 이러한 수익 범위를 시장 마이너스 7.59일 때 35.92에서 71.41.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떤 거요? 이 종목들을 속된 편으로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준 잡는다랬어요? 종목별로 최대 20%. 그렇다고 60% 채워 아니죠. 수익 종목. 조금 전에 실적주를 주력으로 잡았잖아요. 주력의 기준은 55에서 80%를. 지금의 시장이라면 55% 전후 수준만 주력. 그리고 수익 종목은 10에서 35%입니다. 최대 20% 종목별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합산해서 10에서 35%만 채우자. 그러면 이 수익 범위가 계좌 수익으로는 3.59에서 24.99입니다. 그러면 주력주의 시세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 수익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수익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수익 종목에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이런 수익이 주력 종목하고 포함을 같이 했을 때, 주력주들의 이런 수익 범위하고 같이 포함을 했을 때 결국은 플러스 2%에서 최대 40% 수준까지, 시장 마이너스 7%일 때.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와, 이거 대박 났죠. 왜?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이 한 종목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해서. 근데 윤정두가 방송에서 이 종목만 이야기했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종목만 했나? 그리고 종목들 보여주면서 11개 종목이 있는데 그걸 다 합산해서 그걸 수익률, 누계 수익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계좌 수익이 그렇게 따져지나요? 초등학생한테 거짓말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벽한 걸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얼마야? 3조 중반을 넘긴, 시가총액 3조 수준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 10조를 넘겼던,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 60조 원, 시가총액 우리나라 5위 38조 원, 시가총액 우리나라 6위 37조 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내 계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압박님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왔죠. 코스모 신소재 감사합니다. 9월 28일 차익 실현, 또 9월 8일 차익 실현, 6월에도 차익 실현하셨죠. 응? 코스모 신소재 언제 이거는? 8월 10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또 9월 8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에서 만도, 나노신소재도 1조 넘겼었죠. 이런 종목에서 마찬가지로 금양 1조 2천억까지 올라가는 금양 8월 달이면은 이 8월 이후에 100% 이상이 올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 8조 5천억 이런 종목에서 7월 28일 날 차익 실현, 또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마찬가지입니다. OCI 시가총액 2조 넘기는, 2조만 넘겨야만 3조 올라오는 그런 종목에서의 작년의 수익, 올해의 수익. 그러니까 이 수익 범위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소형주에서도 중간중간에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를 절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에 하이닉스입니다. 또 하이닉스 얘기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닉스 기준에서 잘 보시면 9월 마지막 거래일에 분기 말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거래가 460만 주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2위예요. 가장 많이 터진 거예요. 시가총액 1위, 3위의 이 종목군들 그리고 뭐 카카오가 가격 반발력이 나왔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을 실어주고의 강세였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기준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많이 놓고 보셔야 돼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216개 정도 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래가 충분히 더 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500만 주 이상이면 500만 주 이상이면요.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등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00만 주 이상. 거래대금 계속 터져야 돼요. 하이닉스 부분에 개장 전에 그 이전엔 자주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IT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자동차나 LG화학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실질 실적이 나와주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주력주의 기준을 기존은 IT 위주로 전략을 잡아들이다가 1대1의 기준을 잡아들인 거죠. 누구? IT, 자동차, LG화학. 이게 실적의 기준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PER이 6.13배고 내년 전망치 기준 잡았을 때 10배다? 실적 전망치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PBR 0.91배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무지하게 하향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컨센서스 다시 다 상향시켰죠. 고정거래처 가격을 기준 잡아야 되는데 현물 가격 기준을 잡고 앉아있고 또 경기가 둔화되면 얘만 문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밴드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2017년 이후에 지금 이 자락에 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건 어마어마한 저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BR이 0.9배? 한 배가 안 될 PBR이. 지금 2016년도에 자산 가치가 20조, 21조 했거든요. 지금 65조 수준입니다. 65조 수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 때문에. 지금 D램의 점유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받았는데 거기서 다소 지금 주춤거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힘겨워진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물론 IBK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실적 부진. 그런데 한투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합니다. 저는 이쪽의 기준을 더 무게감을 둬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공급이 부족이었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잖아요. 반도체 대란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공급이 부족.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둔화됐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 수요가 둔화된 거야. 근데 얘네만 문제냐고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업종도 문제겠죠. 그게 진짜 문제면은 전체 팔고 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살아날 기미를 기대하겠다. 살아나는 것을 기준을 잡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가장 빠른 게 이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지금 뭐 경기 침체? 저는 침체라고 안 봅니다. 둔화. 그 둔화 국면에서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반등이 엄청 나올 수 있다. 지금 갖고 있는 재고 모자릅니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막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야 이거 화랑이야 해서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정점에 달해서 수요가 더 이상 안 늘어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급도 제한적인데 수요가 잠시 주춤해서 전체 경기 동향 때문에 지금 상반기예요.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반도체
20% 증가한 거였어요. 물론 저게 정점이고 밀려 내려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경기 동향이라면. 그런 경기 동향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4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년의 기준에.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저평가니까 이런 가격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라고 매집 계산기를 올려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5조에서 5조. 순이익, 영업이익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이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거 말이 됩니까? 지금 컨센서스 다시 봅시다. 저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5조죠. 그죠? 그리고 순이익이 4조 7천억이었어요. 순이익 4조 7천억 예상한다 쳐.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뀐다니까요. 바뀌는데 안 바뀐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은 실적을 냈을 때 2020년도에 저점은 여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락입니다. 근데 이 당시 대비 지금의 위치는 자산 가치가 월등히 증가했죠. 실적 개선폭에 힘입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여놓고 보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 당연히 돌려야죠. 당연히 거래 터트리고 돌려야죠. 일본 기준에 거래 이따만큼 터트려 놓고 장악형의 기준이 터졌다? 이야 땡큐하다. 캔들 괜히 배웁니까? 4대천원 괜히 배워요? 지금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문자 보내시고 나 좀 같이 주력주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80명 이상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 20명? 선착순 20명? 이런 교육자료 빨리빨리 받으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도 100명 이상 못 들어오게 문 다 막아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 내서 이러한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공부해서 이러한 수익 시가총액 3위까지 코스닥 3위까지 올라온 저런 종목에서 1위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BM에서 그 수익을 다 잡아가셔야죠. 계좌 수익을 싹 다 잡아가시고 이런 자료 받으셔야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이미 8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7월 27일경입니다. 7월 27일경. 정확히 따지면 26일이었습니다. 7월 26일 주봉. 이게요, 한 번에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에. 다시 볼까요? 이게 한 번에. 이게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어요?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태양광 쪽에서 나와줍니다. 1,600억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2,770억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 방의 흐름, 그리고 남들이 다 오버슈팅이다. 이게 하루에 일봉으로 따질 때 20% 올라왔거든요. 오버슈팅이다라고 했을 때 윤정두만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버슈팅 아니다. 추세 강화 더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동반적인 하락. 근데 수급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급. 결론은요. 1억 9,100만 주짜리에 1,80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금액 기준으로 8,200억. 셀트리온보다 조금 덜하지만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4조고 이쪽은요. 시가총액 9조가 채 안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엄청난 매집이라는 거죠. 매집 지분율로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로 넣어두셔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 하나솔루션 좋은 거 아는데요. 이거 편입을 못했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매수평균 단가가 44,800원이에요. 그런데 44,800원에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46,000원, 47,000원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7월 28일 날 4만 원 초반할 때 이런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는데 다 뛰어넘었죠.
이런 목표 주가 설정한 거 다 뛰어넘었죠. 윤정도 전략대로 다 움직였죠. 일본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오죠. 이 수익 범위 안 가져가실 거예요.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되겠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오십시오.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 그걸 아셔야만 이렇게 케빈님처럼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수익 범위들, 이런 종목 범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부럽죠? 시가총액 극대형주 10조 4천억, 14조 이런 종목에서 그 종목군들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 종목은 뭘까요? 별표 노란톡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세 매매하실 수 있고 기본 거래량 터지는 거, 그 기본 거래량 터지는 거 이상에서의 흐름에서 변동성 매매할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하이닉스 잡아드린 것처럼 이 흐름에서의 추세 변화의 기준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수익 범위를.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LG화학의 기준. LG화학의 지금 실적 범위 상상을 초월합니다. 컨센서스 시계열 계속 상향 기준이에요. 절대 실적을 하회시키지 않습니다. 상향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밴드 최하단부에 내려와 있어요. 왜? LG에너지 솔루션에 돈을 뿌릴 이유가 없으니까. 개인들 7%도 안 갖고 있어요.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거 블록딜 나오겠죠. 10조 원 수준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40조 미만까지 밀려 있는데 어마어마한 저평가 기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범위로 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준의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향해요. 지금 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내주고 이렇게 PBR이 0.9배, 1배 미만, 0.7배인가요? 1배 미만이에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7월, 8월 판매 대수 기가 막히죠. 3분기 실적 역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우려감 없어요, 사실상. 전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질 겁니다. 실적을 기준을 잡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의 기준. 히든 종목의 기준도 이러한 4천억의 매집, 9,700만 주짜리 종목 1,000만 주를 사재꼈어요. 1,000만 주를 외국 기관이 9,700만 주짜리를 10% 이상을 매집을 했어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할인을 받고 있어요. 48,000원 매집 평균 단가인데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의 수급 범위 악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린 겁니다.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동영상 교육 받고요. 히든 종목 제대로 잡아내셔서 제발 3분기처럼 어마어마한 수익 잡아가십시오. 시장이 어려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4분기에는요. 3분기보다 더 큰 수익 내야 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